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정말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받는 결정이 바로 인가결정입니다. 인가결정 받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변제금만 잘 내시면 무난하게 면책결정까지 가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가결정 다 받고 나서도 질문 주시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가결정 받고 나서도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인가결정 후 가압류, 압류 자동 해제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 가압류, 압류 결정을 한 부분에 가압류, 압류 해제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연락 오시는 경우, 두 번째, 인가결정 후 변제금이 밀린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린 것을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세요. 물론 밀린 것을 한꺼번에 다 내시고 밀린 게 없이 쭉 나머지 기간 진행하신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이니까 이미 밀리셨겠죠. 이때는 밀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납부해 가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내가 변제계획 안에서 몇 년 몇 월까지 내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 변제 종료일로부터 몇 달 늦게 다 내시고 면책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밀린 것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 않고요.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 없지만 너무 또 많이 밀리면 정말 폐지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3회 이상은 많이 밀리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았는데도 연락 오셔서 물어보시는 것. 법무사님,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변제금 한꺼번에 다 내고 빨리 면책 받는 방법이 있다던데 실제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가결정 후 변제금 일시변제.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을 매달 변제금 납부하는 절차죠. 근데 인가결정 받고 돈을 내다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 변제금 한꺼번에 내면 조기에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대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세요. 신용을 빨리 회복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신용을 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변제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걸 법원에서 검토를 하세요.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형제들, 가족들 도움을 받아서 변제금을 마련했다고 서류를 준비해서 들어가시죠. 그러면 잘 받아줍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 또 물어보시는 사항 중에 한 가지. 일시변제와 반대 경우는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이잖아요. 기간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 중간에 잘못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내가 큰 병에 걸리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장애가 생기신 분들. 그러면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어렵겠죠. 이런 분들 계속 처음 결정받았던 그 금액대로 나머지 기간 계속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애초부터 변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분들 돕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가결정 후 특별면책. 첫 번째 조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를 해나갈 수 없을 것.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요건인데요. 두 번째 조건, 채무자가 청산가치 이상 이미 변제를 했을 것.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돼서 특별히 면책을 해줘야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기본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조건은 되는데 청산가치만큼 갚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방법은 있겠죠. 내가 청산가치까지 갚을 때까지 얼마나 금액이 모자라는지 계산해 보시고 그 금액만 내고 특별면책을 신청하시면 받아주겠죠. 이렇게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받았는데 연락이 오시는 경우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다섯 번째, 인가결정 후 개인회생 폐지된 경우. 대표적으로 폐지되는 이유는 변제금을 못 내서겠죠. 그럼 이때 방법이 없느냐? 즉시항고. 폐지 결정 공고 나서 2주 안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혹시 그 기간을 놓쳤더라도 추한항고도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늦게 신청을 하셔서 법원에서 보통 받아주세요. 문제는 밀린 변제금 한꺼번에 다 내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서 다시 폐지된 절차를 살려서 이용하시면 제일 좋죠. 만약에 즉시항고하기 위해서 돈을 다 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니까 되게 번거롭죠. 그리고 이미 낸 돈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손해가 많이 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검토 추가로 해봐야 되는 게 조건이 바뀌었다고 하면 혹시 내가 개인 파산은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를 꼭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실직을 하신 분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인회생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파산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파산은 아예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한테 꼭 상의 받으셔서 파산은 가능하지 않을까까지 검토를 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개인회생 어렵게 인가결정까지 받고 나면 변제금만 잘 내면 끝나는데 중간에 그래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인가결정 후에 질문하시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